안녕하세요, 웨이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아이돌 Q&A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돌 음원, 녹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근데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굉장히 재밌는 질문들이 또 많았어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질문을 이렇게 모았는데 재밌는 질문부터 제가 뽑아서 해볼게요. 더블링이나 코러스는 멤버들이 직접 하나요? 전문 가수가 있나요? 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직접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전문 가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하면서도 또 전문 가수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직접 하는 경우는 그 가수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 같이 하는 경우는 파워가 조금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좀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던가, 빵빵하게 쌓는 거를 이제 뭐 더블 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더블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멤버들이 자기 메인 음으로 이렇게 부르고 거기에 자기가 이제 또 한 번 불러서 이렇게 더블링으로 이렇게 쌓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크레용팝 같은 경우는 저희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빠빠빠빠빠빠빠빠 이게 있어요. 그러면 자세히 들으면은 그게 한 음이 아니에요. 여러 개 들려요. 빠빠빠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도 쌓여요. 그렇게 딱 들었을 때 그래도 조금 댐핑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다 같이 들어가서 엄청 막 여러 가지 다 해봐요. 근데 이건 조금 안 어울린다 뭐 이러면 또 빼기도 하고, 남자가 들어와서 빠빠빠빠 또 해봐요. 바로 베이스가 쌓아지면서 그럼 딴딴한 소리가 나네 하면은 그분 목소리도 넣는 거예요. 아이돌계에 코러스 전문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아이돌 쪽에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아시는 분인데 나이가 좀 있으세요. 40대? 아이돌 음악을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냥 정말 코러스의 대가로 유명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정말 한번 훑고 가면은 이 곡은 대박이 난다라고 할 정도로 실력이 부족한 뭐 솔로 가수의 곡을 전체적으로 좀 메인으로 불러주고 그 가수가 그 위에 깔아서 불러주고 해서 완성된 되게 유명한 곡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코러스한 가수들도 저작권료를 받아요? 저작권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은 있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작권은 내가 음악을 만든 거에 대한 돈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현자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메인 곡을 부른 사람이 있고 코러스 파트가 있어요. 코러스를 우리 멤버들도 했고 그분도 했다. 그러면 멤버들 플러스 그분 거에서 이렇게 나눠가는 거고, 근데 코러스에 우리 이름이 없고 그분만 있다. 그럼 그분이 다 가져가는 건데, 이게 비율이 다 똑같더라고요. 요즘은 어떨란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빠빠빠 곡이 있어요. 뭐 200만 원이 실현자가 있어요. 저희는 이 코러스에 이름이 등재가 안 돼 있고 이 메인에만 들어가 있어요. 5명이 나눠야 되죠. 그 200만 원 5명 나누면 얼마죠? 40만 원씩인데 이분은 200만 원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러스가 조금 출연자로서는 좀 꿀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 얘기도 있어요. 남자 작곡가인데 자꾸 여자 걸그룹 노래에 자꾸 자기가 코러스를 하는 거야. 코러스 비용을 좀 노릴 게 아닌가. 네, 뭐 진상은 모르지만. 파트가 많은 멤버가 저작권료를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은 등재를 할 때 그냥 멤버들 이름 전원으로 이렇게 넣기 때문에, 이제 메인 보컬 같은 경우는 코러스를 또 할 때가 있어요. 실현자 비용이 좀 배로 들어올 때가 많죠. 저희 언니가 항상 실현자가 배로 들어오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소녀시대 선배님들 같은 경우 보면은 태연 선배님이 코러스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어보면은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 이제 아이유님 같은 경우는 코러스도 본인이 다 하시더라고요. 또 작사도 본인이 하시잖아요. 작사라고 조금 들어오고 작곡이라고 많이 들어오고 이게 아니에요. 반반이거든요. 나봉! 혼자 말고 공동으로 작업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으로 작사 작곡할 때는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같이 작사할 때도 있고 같이 이렇게 멜로디를 만들 때도 있고, 아니면은 누군가가 이미 다 조금 만들어 와. 누군가 아이디어를 그 자리에서 주는 거야. 좀 메인 파트, 좀 중요한 파트 부분을 좀 수정을 해.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좀 몇 퍼센트 지분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애매해. 내가 몇 퍼센트 이렇게 한지 누가 정할 건데 본인들이 정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면서 솔직히 좀 빈정상할 때도 많고. 애드립은 보통 정해져 있어야 가수들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보통 가이드에 애드립까지 녹음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많고요. 하다가 또 애드립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다가 애드립을 넣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신인 때는 그대로 조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넥스트 레벨에 엄청 빠졌거든요. 하루 종일 넥스트 레벨밖에 안 듣는데 들어보니까 아주 더블링 엄청 쌓았더라고. 엄청 쌓고, 예를 들어서 광야의 내가 아냐가 아니라 광야의 내가 아냐? 뭐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음을 좀 섞은 거고, 야! 막 이런 게 있어.
아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윈터양 목소리가 이거 녹음할 때 되게 현타왔을 것 같아. 여기서 야!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실제로 아마 이렇게 녹음했을 거예요. 야! 수 같은 나를 느껴. 아마 이렇게 메인으로 녹음하고 나서 야! 하면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다 리버브를 올리게 하는 그 효과를 넣는 거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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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계속 흥을 돋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들었을 때는 메인 음만 들리지만 이런 식으로 뒤에서 엄청 붙이는 게 많습니다. 저도 뭐 요커맘 이런 것들도 하다가 만든 거고 뭐 애드립은 정해져 있을 때도 있고 나중에 하면서 쌓을 때도 있다. 네. 악센트나 강조해야 하는 발음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작곡가가 조금 요청을 할 때도 있고 방금 그렇게 하니까 괜찮았는데? 하면서 즉흥적으로 정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빠빠빠도 그랬죠. 다같이 원도 딱같이 원 이렇게 굉장히 원했었었고 딱같이 원! 빠빠빠빠빠빠빠빵 오늘 굉장히 하면서 현타가 왔었죠. 마우로 하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들리죠? 뭐 넥스트 레벨 같은 경우도 아마 넥스트 레벨 아마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하는 게 사람들이 따라하기에도 좋고 또 귀에 그런 게 또 맴돌거든요. 그런 걸 이제 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돌 녹음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더 씹어! 더 씹어! 이걸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가수들 녹음하는 거 보면 가사지에 표시하던데 뭔가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체크해놨잖아요. 작곡가들이 뭐 여기는 찝어, 여기서 숨 쉬고 자기만의 그런 걸 좀 적어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적어놨어요. 막 다 부시자, 뭐 다 조져, 내가 짱. 녹음할 때 훅 부분을 복붙하는 건가요? 복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2절이랑 3절에 뭐 더블 더 쌓는다던가 그래서 2절이랑 3절에는 조금 더 증폭되는 느낌을 더 준다던가 이 정도지 메인은 솔직히 거의 복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음방용 녹음은 따로 하는 건가요? 라이브인 것처럼 숨소리 넣어서 네, 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기획사인 같은 경우는 많이 해요. 음악 방송에 따라서 허용되는 음악 방송이 있고 아닌 경우가 따로 있어요. 저희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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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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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뜸치 이렇게 뭐 빠빠빠는 점핑 안무가 굉장히 셌잖아요. 당연히 흔들려야 되는데 안 흔들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때는 억지로 떠야 또 점핑! 이렇게 살짝 떠요, 살짝. 그렇게 좀 할 때도 있고 이걸 회사에서 녹음을 해서 보내줄 때도 있고 음방 녹화, 실제 녹화 시작하기 전에 스테이지에서 살짝 이런 식으로 제스처 하면서 녹음 따겠습니다 해가지고 부를 때도 있어요. 악기는 리얼 밴드인지 믹싱인지 이거는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컴퓨터 악기라고 하죠? 그걸로 다 합니다. 악기를 쓸 때도 있어요. 기타 같은 경우는 직접 할 때가 많아요. 그걸 못 따라가기 때문에 오토튠이나 믹싱으로 완전 음치도 잘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가능한지 레드몬스터 우리 멤버 오빠들이 그렇게 가능했잖아요? 근데 노래 좋잖아. 노래 좋지 않아요? 이 어둠은 빨간 코로 비춰줄래 코코콜렛코 이게 좀 티가 나죠? 많이 하면 할수록 그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지만 어떤 멤버만 그렇게 하면 좀 티가 나죠. 녹음을 잘하기 위한 가수들만의 흔한 루틴이 있는지 보통 다 있는 것 같아요. 불 끄는 거. 녹음 부스라고 하죠. 밖에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유리창으로나 이런 모니터로 서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막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민망할 때가 있어. 밖에 누가 있으면 좀 신경 쓰이더라고. 그래서 불을 좀 끕니다. 혼자서 이렇게 딱 집중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신발. 발이 좀 편하면 좋으니까. 자기들만의 또 루틴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징크스도 다 다르고 해서. 엔지니어의 역할은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녹음할 때 이런 걸 이렇게 만지시는 분은 이제 엔지니어라고 말을 하잖아요. 꼭 엔지니어 분이 안 계실 때도 있어요. 그냥 작곡가분이 그런 걸 다 할 줄 알아서 작곡가분이 다 할 때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보통 녹음을 받아가지고 믹싱도 하고 마스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녹음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믹싱과 마스터의 차이. 아이돌 앨범 만드는 전체 과정을 한번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여기 띄워둔 거 한번 보시고 믹싱 같은 경우는 녹음을 받잖아요. 소아 목소리도 있고 웨이 목소리도 있고 뭐 금미 목소리도 있고 엄청 막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잡아주고 거기다가 또 음 같은 것도 잡아주고 음이 조금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튠 조절해야 되지, 벨로시티 맞추기, 사운드 배치, 톤 볼륨 조절, 이제 리버브 같은 거 이제 넣기도 하고 하나하나를 다 만져주는 거예요. 이게 다 만져지면은 이 전체가 볼륨이 좀 작아요. 마스터는
저는 이 전체를 다 예쁘게 포장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음질이 변형되지 않는 선에서 소리를 증폭시켜서 빵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좀 듣기 좋게끔 포장을 예쁘게 해주는, 그래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마스터링입니다. 훌륭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음원 또 녹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또 질문들 있으면 언제든지 답변해드릴 테니까요. 질문 언제든지 달아주세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